안녕하세요. 주치영입니다. 자폐아이들 치료 참 어렵죠. 열심히 해도 잘 치료가 안 되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2, 3년만 하면 아이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센터를 다니고 있을지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센터를 다녀도 아이가 이 정도밖에 못 올라온다는 거에 대해서 자폐라는 질병이 치료하기 정말 어렵다는 말을 듣습니다. 자폐가 쉽진 않죠.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좋아지지 않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고 간과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동영상을 좀 찍어봅니다. 자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폐는 보통 감각 문제를 가지고 있죠. 청각 문제. 아이를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귀를 막는 아이들도 있고, 언어 문제나 발음 문제도 다 청각의 어떤 불균형이나 청각 기능의 왜곡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시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아이가 불빛을 이렇게 쭉 쳐다보든지, 손가락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쌀놀이 같이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자각을 보든지, 전기를 내렸을 때 물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본다든지, 햇빛에 밖에 나가면 눈부셔하게 되고, 눈 맞춤이 안 되게 되고, 시선 추적이 안 되게 되고, 잘 넘어지는 것도 이 중심시로 못 보고 평면시로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정의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정 감각은 이제 균형 감각이죠. 그리고 머리의 위치를 감지해가지고 빨리빨리 몸의 중심을 잡는 이런 감각들인데, 이 감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동작이 느려지게 되고, 뭐 빙빙 도는 거나 흘겨보는 이런 것들도 전정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까치발을 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도 전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촉각의 문제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면 빠져나간다든지, 손을 잡으면 뿌리친다든지, 목을 만지려면 간지럼 태우게 되고, 얼굴에 예민한 건 없고, 양치할 때 양치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고, 이런 옷도 특정한 옷을 입고, 신발도 특정한 신발을 신으려고 하고, 양발도 자꾸 벗어버리려고 그러고, 다양한 촉각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후각과 미각의 문제도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냄새를 못 맡든지, 아니면 특정한 냄새를 너무 잘 맡든지, 특정 음식을 잘 먹지 않게 되고, 로션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상한 것을 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유성상 감각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절 사이사이 그리고 근육에 있는 감각기로서 내가 보지 않은 또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목이 돌아가네, 어깨가 올라가네, 다리가 올라가네, 고개가 돌아가네,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이 감각기들이 고유성상 감각이잖아요. 이 고유성상 감각들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어야지 몸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이 고유성상 감각들이 완벽하게 다 발화가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동작들이 어눌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할 때 불안하고 잘 넘어지게 되고, 운동을 해도 운동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자율신경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가 부교감신경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이 교감신경계는 과도하게 항진되어 있고 부교감신경계는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교감신경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수면에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 잠자는 입면 시간이 굉장히 길든지, 아니면 새벽에 깬다든지, 자는 동안 계속 뒤척이면서 이리저리 굴러다닌다든지, 너무 빨리 일어난다든지, 수면의 질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소화의 문제들, 뭐 설사한다든지, 변비기가 있다든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애들이 있죠. 먹은 음식들을 소화 흡수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흡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호흡이 짧죠. 이런 식으로 심호흡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심호흡을 못한다는 것들은 이게 들이쉬는 호흡량들이 적다는 거고, 호흡량이 적게 되면 이 호흡 자체가 산소를 흡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내쉬는 숨에서 만들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호흡이 짧게 되면 말이 늘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약해지든지, 아니면 긴 문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단어 위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이 떨어진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감기에 자주 걸리고, 중이염이라든지 아니면 비염이라든지, 몸에 열이 많은 것도 염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10% 아이들은 면역 기능이 과도하게 항진이 돼 있어가지고 감기도 안 걸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긴장도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긴장도가 너무 높아버리게 되면 이렇게 몸을 만져봤을 때 너무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부모님들은 이 근육이 생겨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근육이 있는 게 아니라 부은 겁니다. 그리고 긴장된 겁니다. 뭉친 겁니다. 그래서 근긴장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한 겁니다. 단단해지게 되면 그쪽으로 지나간 혈관과 신경들이 누르게 되면서 2차적으로 다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부분들은 또 근긴장도가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꾸부정해가지고 떨어지게 되고, 입을 벌리게 되고, 이 교군의 근긴장도가 떨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자폐아이들은 이 자율신경계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문제, 발음의 문제, 언어 발달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고, 뭐 언어나 인지가 안 되니까 사회성은 다양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상동행동, 파닥파닥 이렇게 하고 소리 낸다든지 방방방방 뛴다든지 여러 가지 상동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 치료를 하죠. 언어 치료를 통해서 언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지 치료를 통해서 인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감각 통합 치료를 통해 가지고 전적의 문제하고 고유성성 감각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특수책도 마찬가지로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이 전적의 문제와 고유성성 감각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감각들은 어떻게 해결하죠? 청각이나 시각의 문제, 촉각의 문제. 흑각과 미각은 우리가 메인 감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감각이 안정되면 이 감각들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수면의 문제, 이 자율신경계의 문제들은 소화의 문제, 소화는 보통 식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영양제라든지 저탄고지라든지 카니보어라든지 이런 식단을 통해서 소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자율신경계 중에 이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장의 연동운동하고 장을 잡고 있는 장감막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장에서 이 움직임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 기능들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흡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긴장도를 어떻게 해결하죠? 이 상동행동을 어떻게 해결하죠?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런 감각, 청각이나 시각, 촉각, 자율신경의 문제, 그리고 이런 상동행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자폐아이들이 좋아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하나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언어 치료는 보통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입모양을 만들어서 소리를 내게 하고 그 소리를 계속 연습을 해서 훈련을 해가지고 익혀서 기억해서 말을 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근데 만약 이 아이가 말하는 능력들을 연습해서 잘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언어라는 것들은 내가 혼자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들은 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듣고 말하고 이 과정들이 결국 언어라는 것이고 잘 됐을 때 사회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인데 이 아이가 이 청각의 문제가 좀 크다면 듣기를 이상하게 들으면 말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 이 아이는 이 언어 치료할 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청각의 문제를 해결해서 듣기를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시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에서 낱말카드를 보는데 내가 중심지로 이 낱말카드의 글자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게 되면 그 낱말카드의 글자들을 내 머리에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런 감각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자폐아이들을 개선을 시키려고 하니까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율신경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눌 수 있죠. 상상을 해보세요. 권투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움직임들을 빨리빨리 알아차기 위해서 눈동자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펀치가 날라오면 피하든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가 다 이 근골격계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근육은 이렇게 긴장되어 있겠죠. 심장은 이 근골격계 혈액 보내기에서 굉장히 빨리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는데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에너지 가지 않겠죠. 면역 기능들을 올리기 위해서 면역 쪽으로 에너지 쓰지 않겠죠. 그쪽 에너지 다 끌어다가 지금 여기서 시합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는 그 모습이 이 교감신경계에 활성화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부교감신경계는 반대겠죠. 몸이 쭉 이완되어 있을 때. 우리가 목욕탕 같은 데서 따뜻한 물에 가만히 있게 되면 몸이 쭉 늘어지면서 몸이 이완되게 되고 몸이 이완되면서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는 거고 그게 부교감신경계의 역할입니다.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자극화해서 이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수기요법이 마사지 같습니다. 제가 해보게 되면. 그럼 교감신경계의 위치는 충추 1번부터 요추 2번 이 척추뼈 옆을 따라서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자극해서 교감신경계의 항진된 기능들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계는 얼굴에는 3번 동안신경, 7번 안면신경이 지나가게 되고 목에는 9번 설인신경, 10번 미주신경 이 4개의 뇌신경이 부교감신경 센터로서 얼굴과 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골신경 2번에서부터 4번까지 이 천골에도 이 부교감신경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과 목, 청골을 자극해가지고 이 부교감신경계의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 중에 부교감신경계는 척추뼈 이 극돌기 옆쪽으로 해서 척추 기립근에 따라가서 있습니다. 흉추 1번에서 요추 2번인데 장골릉 뼈가 4번이니까 여기서 두 칸만 올라가면 요추 2번입니다. 요 옆쪽을 이제 자극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여기를 자극한다고 해서 교감신경계가 직접적으로 자극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자극하면서 가볍게 자극하게 되면 이 피부에 있는 감각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고 살짝 강하게 자극하게 되면 척추 기립근이라는 근육이 자극을 받는데 감각신경과 근육신경과 교감신경, 자율신경계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신경과 근육신경을 자극해서 교감신경계를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가볍게 이런 식으로 양쪽 척추뼈 옆을 따라서 가볍게 문질러줍니다. 한 3-4번 정도 쭉 따라서 문질러줍니다. 이런 괄사가 있게 되면 효과적으로 더 풀 수 있습니다. 이 괄사가 얇기 때문에 깊숙하게 넣을 수 있거든요. 쭉 따라서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척추뼈 사이사이에 있는 공간들을 이완을 시켜가지고 이 척추 옆에 있는 교감신경계를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천골 부위를 살짝 아랫방을 내리고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벌리듯이 하나씩 벌리듯이 식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 척추뼈 사이사이를 이완시킬 수 있고 그 이완되는 그런 자극들이 교감신경절을 이완시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2번 정도만 한 칸씩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 할 수 있으면 되고 아니면 옆으로 누워도 양쪽의 기립근을 자극하고 옆으로 이렇게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절이 척추뼈를 타고 있게 되면 부교감신경계는 이 천골이라는 뼈에 2번, 3번, 4번 부교감신경 센터가 있습니다. 꼬리뼈를 타고 한 45도 가게 되면 볼록 튀려온 뼈가 있는데 삼각형 뼈가 천골뼈고 여기에 이제 부교감신경의 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교감신경 센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천골을 자극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머리에서 뇌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뇌척수액이라는 액이 있는데 뇌 안에서 흐르면서 척추를 타고 쭉 내려와서 천골 경유해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 천골을 많이 자극해 주게 되면 부교감신경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수면이 좋아지게 되고 소화 기능이 좋아지게 되고 면역 기능이 올라가게 되고 호흡 기능들이 좋아지고 전체적인 근긴장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자극하면서 뇌척수액 순환이 되니까 뇌 발달과 뇌 안에 노폐물을 제거해서 뇌를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자극해 주면 됩니다. 천골을 따라서. 이건 씻길 때 해주면 더 좋습니다. 비누칠 해가지고 여기를 많이 자극해 주게 되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괄사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괄사는 면이 작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신경들이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거든요. 또 전체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 시간도 단축되게 되고 더 효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신경들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얼굴과 목에 있는 부교감신경계는 3번 동안신경, 7번 안면신경, 9번 설인신경, 10번 미주신경이 있는데 3번 동안신경은 눈 안에 있는 눈동자를 움직이는 6개의 근육 중에 4개를 움직이는 근육이고 그리고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을 조절한 신경입니다. 동공을 확장시키는 기능도 하는데 동공이 좀 커져 있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래서 이 동안신경은 눈꺼풀 위쪽을 이제 자극해가지고 그 신경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눈 위에 이렇게 눈썹 위하고 머리 있는 이 전두근을 자극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눈뼈를 잡고 지그시 벌리게 되면 눈 안에 있는 안압이 떨어져서 눈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눈의 기능들이 좋아지면서 동안신경이 자극받습니다. 그리고 얼굴로 오는 안면신경은 얼굴에 있는 근육들을 움직이는 신경인데 그 신경이 교근을 타고 5가지로 이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근 부위를 충분히 자극하고 그리고 얼굴 근육들을 가볍게 만져주게 되면 얼굴에 있는 안면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 설인신경과 10번 미주신경은 귀 밑에 경정맥공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나옵니다. 설인신경은 여기서 나와서 턱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인후두로 들어가게 되고 미주신경은 밑으로 나와서 흉쇄동굴을 따라가지고 흉쇄 관절부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을 전체적으로 풀어주는데 특히 이 귀 밑에 있는 유양돌기를 따라가지고 이쪽을 먼저 풀어주게 되고 턱관절 밑으로 해가지고 턱뼈 하악골 밑으로 해가지고 쭉 자극해주면서 여기에 있는 흉쇄유돌근을 살살 풀어주면 됩니다. 괄사로 쭉 이런 식으로 해서 목을 이렇게 자극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